기출픽 108페이지 몰롱도 펴시고, 오늘은 몰롱도 기본 개념하고 이거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의외로 농도에 다들 약하셔가지고 여기서 외워야 될 거는 딱 3개밖에 없어요. 1. 퍼센트 농도 공식. 설마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없죠?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 퍼센트 농도인데, 여러분 퍼센트 농도는 이런 식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금이 있어. 소금 10g을 내가 물에다 녹이겠다 이거예요. 물은 100g이 있어요. 소금 10g을 물 100g에 몽땅 녹였어. 소금물이 됐겠죠 이제? 이 소금물이 총 110g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시오 하면 분모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몇 분의? 110분의죠? 100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모에는 용액 전체 질량이 들어가는 거죠. 용매랑 용질 합쳐갖고 110분의 소금 100 곱하기 소금 10g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퍼센트 농도인데, 얘의 문제가 뭐냐, 내가 이 소금을 설탕으로 바꿔서 하겠다. 설탕 10g으로 바꿔요. 똑같이 물 100에 녹여서 설탕물 110g 만들면 이 설탕물과 이 소금물의 퍼센트 농도는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용액의 질량 같고 용질의 질량 같으니 퍼센트 농도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둘이 퍼센트 농도가 똑같아. 그렇다고 그 안에 녹아있는 설탕과 소금의 몰수가 같아요? 아니죠. 설탕과 소금의 질량은 같지만 설탕, 소금의 몰수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화학에서 불편했다 이거예요. 화학에서는 농도가 같으면 같은 양의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같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만든 농도가 몰농도예요. 퍼센트 농도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몰농도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 용액의 부피가 분모에 들어가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부피가 리터예요. 그리고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 이걸 갖다가 기호로 표현하면 몰농도는 부피 분의 몰수로 표현하는데, 이 공식도 엄청 많이 쓰지만 여러분 이걸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 풀어가지고 몰농도 곱하기 부피 20도 겁나게 많이 써요. 2개의 공식을 그냥 다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몰농도는 부피 분의 몰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 2개를 다 외운다 생각하시고, 얘는 몰농도가 같으면 같은 부피당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실제로 같은 게 맞아요.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몰농도를 쓰는 거예요. 다만 퍼센트 농도에 비해 몰농도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을까요? 몰농도가 같으면 같은 부피당 몰수가 같은 거야. 용질의 종류가 달라도. 이건 좋아. 단점이 뭘까요? 온도에 따라. 맞아요. 온도의 영향을, 밑에 여기 바로 여기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냐면 내가 어떤 몰농도 수용액을 만들어 놨어. 그래 놓고 잠깐 나갔는데 교실이 따뜻해져가지고 이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럼 용액은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바뀌어? 이게 변해버려요. 부피가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난단 말이야. 얘가 열 팽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그대로인데 이게 늘잖아요. 그럼 몰농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몰농도를 이용하려면 아주 다 갖다 때려부셔. 아이고, 자, 정신 차리시고 몰농도를 이용하시려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요. 반면에 퍼센트 농도는 질량이잖아요. 온도가 바뀐다고 질량이 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온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제 단점이에요. 몰농도에. 가끔 물어봐요, 선지에. 몰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몰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요. 자, 그러면 이 몰농도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여러분, 선생님 몰농도 나왔는데 못하겠어요 이러지 말고, 몰농도 나오면 제발 좀 공식부터 좀 쓰세요. 몰농도 공식 꼴랑 2개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포도당 수용액 아니죠, 포도당 9g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을 물에 녹여가지고 수용액을 총 200ml 만들려고 그런다. 그럼 얘는 몰농도 얼마짜리냐 하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제일 기본적인 유형에서는. 그럼 몰농도는 부피 분의 몰수 일단 쓰시고요. 부피 있어요? 있어요. 200ml 만든대잖아요. 집어넣으세요. 다만 리터로 고쳐서 넣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리고 분자가 뭐예요? 용질의 몰수잖아요. 있어요?
질량밖에 없네요. 몰수로 바꿔 넣으시면 돼요. 대신 몰수로 바꾸려면 화학식량이 주어져야죠. 포도당 화학식량 줘요. 문제에 뭐 180 이렇게 줘요. 그럼 180분의 9니까 이게 얼마예요? 0.05 몰. 그래서 얘의 몰농도 얼마다? 이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무조건 공식 쓰시고 문제에 주어진 힌트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몰농도 공식 하나 외우고 퍼센트 농도 공식 하나 외우고 자 이제 여기 표준 용액 만드는 방법 이게 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고 싶어요.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몰농도와 부피가 주어졌네? 몰농도와 부피가 주어졌네?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도 많이 쓰지만 몰은 몰농도 곱하기 부피도 많이 쓰지. 이거 몰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바로 몰수가 되네? 이게 바로 나와주면 돼요. 몰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되네? 물론 리터로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곱하면 이 안에 포도당 0.05몰 녹이면 되겠구만. 포도당 0.05몰 넣고 물 타서 500ml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0.05몰을 그럼 어떻게 덜어낼 거예요? 포도당 가루라는 말이에요. 0.05몰 세서 덜어요? 아니잖아요. 이걸 뭘로 바꿔야겠어요? 질량으로 바꿔서 저울에 재야죠. 그럼 포도당 0.05몰 질량으로 얼마냐? 몰 곱하기 포도당의 화학식량. 이거 뭐 알려주겠죠. 그래서 얘 몇 그램이겠구나. 몇 그램이겠구나. 이렇게 질량으로 바꾼 다음 저울에다가 포도당을 덜어서 9g을 딱 계산하면 9g 나오겠죠? 여기에 이제 포도당 9g을 더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걸 물 타갖고 몇 밀리요? 500ml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00ml가 딱 됐는가를 잴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액의 부피를 잴 수 있는. 용액의 부피를 잴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부피 플라스크라는 걸 써요. 이 부피 플라스크가 이 그림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책에 보시면 여기 선이 이렇게 있어갖고 요 선까지 딱 채우면 얘가 500ml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라는 이 도구는 내가 선까지 채우면 이 플라스크의 용량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500ml 만들기 싫어. 난 100ml만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난 100ml만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자지 말고 눈들이나 지금 마트에 가서 100ml만 만들고 싶어. 그럼 부피 플라스크를 100ml짜리로 도로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정해진 부피밖에 못 재. 무슨 말인지 알겠어? 500ml 부피 플라스크로는 500ml밖에 못 잰단 말이에요. 100ml만 만들고 싶어요? 그럼 100ml짜리로 바꿔와야 된다고요. 플라스크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몰농도 수용액을 만들 때는 꼭 이 부피 플라스크라는 걸 써요. 알겠죠?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나 500ml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웃긴 게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포도당 가루로 아까 9g 덜었잖아요. 이 포도당 가루를 바로 여기다 넣어갖고 물 타냐? 이렇게 만들질 않아요.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포도당 가루에다가 여기 비커에 물을 좀 넣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녹여 일단. 녹인 다음 잘 보시면 수용액으로 만들어서 깔때기에 붓고 있어요. 가루 상태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물에다 녹여가지고 녹인 상태로 넣어요. 그럼 얘가 한 요 정도 차요? 나머지는 증류수 넣어서 여기까지 이제 채우면 500ml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통 만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몰농도의 수용액을 송씨 아저씨 그만 자고 좀 봐봐. 자 근데 그럼 내가 여기다 포도당 좀 녹였어요? 수용액을 만들어 갖고 부어요? 한 번 딱 부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포도당이 부피 플라스크 안에 100%다 들어갈 거라고 보장이 있어요? 없죠. 내가 아무리 탈탈 털어도 여기 벽에 조금씩 수용액이 붙은 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얘를 갖다 증류수에 한번 헹궈요. 또 넣어요. 헹궈요. 또 넣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포도당이 다 들어갈 만큼 여러 번 헹궈서 넣어갖고 물이 한 이 정도 찼다? 그 다음 그러면 나머지는 증류수로 채워갖고 500ml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포도당 몇 몰 농도짜리 만들고 있습니까? 0.1몰 농도짜리 만드는데 내가 저 비커를 헹구는 과정을 생략했다 칩시다. 안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략했어요. 그럼 내가 만든 이 포도당의 몰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신 좀 차려봐. 안 헹궜어. 포도당 몰 농도 어떻게 되냐고요? 떨어지죠. 나 0.1몰 농도짜리 만들고 싶은데 저걸 헹구지 않으면 이 안에 남은 포도당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양보다 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질이. 그러니까 나는 0.1몰 농도짜리 만들고 싶지만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0.1보다 낮은 수용액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오차가 생기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자, 내가 포도당 9g을 덜었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물을 표시선까지 500ml 채워요. 증류수를 채워요. 그리고 9g의 포도당 가루를 넣어서 녹였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내가 원하는 0.1몰 농도짜리가 나옵니까? 물 500 넣고요. 포도당 900g 넣어서 녹였어요. 그럼 0.1몰 농도짜리 돼요?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 왜 안 돼요? 그죠? 500ml 맞춰놓고 포도당을 또 넣으면 이게 500ml가 유지가 되냐고요. 응? 물론 많이 늘진 않아요. 진짜 티도 안 날 만큼 조금 늘어요. 그치만 어쨌든 500ml에서 조금이라도 부피가 바뀌잖아요? 그럼 0.1몰 농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물 먼저 넣고 용질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질 먼저 넣고 나머지 물을 채워서 500ml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이게 표준 용액이에요. 내가 원하는 몰 농도의 수용액을 만들 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우리 이제 요거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 기억해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자, 예를 들어 1몰 농도짜리 어떤 수용액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용액의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면 그냥 1리터로 잡으세요. 제일 편해요. 왜냐면 내가 1리터짜리를 덜어낸다고 해서 농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얘 1리터 있다 라고 놓고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1몰 농도짜리니까 부피가 1리터면 용질은 몇 몰로가 있는 거예요? 1몰로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얘를 내가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퍼센트 농도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요? 용액의 질량이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용액의 부피고 이건 용액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할 때 이 1리터를요 1000ml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 놓고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선 뭘 하셔야 돼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꿀 때 필요한 조건. 밀도. 그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뭐가 돼? 질량이 된다니까요. 밀도는 문제에 주는 거예요. 이 수용액의 밀도가 예를 들어 D라고 합시다. 보통 밀도가 단위로 그램/ml 밀리리터를 쓴단 말이에요. 요거랑 요거를 맞춰줘야 곱해서 이게 질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1리터를 제가 1000ml로 지금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용액의 질량 1000dg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분자는 여기 용질의 질량 들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나는 용질 몰수밖에 몰라요. 용질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주려면 뭐 알아야 돼? 화학식량 준단 말이에요. 혹은 몰질량. 문제에서 보통 몰질량으로 줄 거예요. 화학식량 또는 몰질량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1몰에다가 화학식량 곱해서 얘 화학식량 얼마? 뭐 이 화학식량 예를 들어 M이다. 그러면 얘는 M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100 하셔갖고 계산하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분모를 밀리리터 분자의 몰수 넣어서 몰농도씩 쓰신 후 분모에는 밀도 곱하고 분자에는 화학식량 곱해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퍼센트 농도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 캐치를 못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던데, 예를 들어 여기에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100ml가 있다고 칩시다. 쳐요.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100ml를 다 쓴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만 덜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40ml만 덜어내요. 40ml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취한다는 게 덜어낸다는 뜻이에요. 아, 이거 덜어낼 때 무슨 기구 쓰죠? 40ml만 덜고 싶어요. 승수씨? 아저씨? 내가 100ml에서 40ml 덜고 싶어. 덜어낼 때 쓰는 도구 이름. 맞아요. 피펫.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긴 스포이드처럼 생겼는데 눈금이 달린. 그래서 40ml 딱 잴 수 있는 도구인데 취해요. 그래서 포도당 수용액 40ml를 덜어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안에 포도당은 몇 몰이 녹아 있는 거예요? 이게요. 몰농도하고 부피가 있으니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공식 기억하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 두 개를 곱하면 안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몰수가 나와. 물론 얘를 리터로 바꿔야겠지만 곱하면 0.01몰이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100ml 중에 40ml를
덜어냈으면 전체의 몇 분의 몇을 덜어낸 거예요. 10분의 4를 덜어낸 거죠. 수용액 중에. 맞습니까? 수용액의 10분의 4를 덜면요.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도 10분의 4가 똑같이 덜어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게 편해요. 아, 용액을 전체 중에 요만큼 덜었어? 그럼 용질도 전체 녹아있는 것 중에 똑같은 비율만큼 덜어낸 거구나. 그래서 0.01몰에 10분의 4배해서 이만큼의 몰수가 40ml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덜어내기만 하면 용질도 똑같은 비율로 덜어지는 겁니다. 몰농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덜어내고 나서 물 탔다. 이러면 몰농도가 바뀌겠지만 덜어내기만 했을 때는 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자, 문제에 제가 지금부터 적용을 시켜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몰농도를 어려워하셔서 제가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394번 한가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뭐 보여요? 이거 보시면 뭐 보여요? 몰농도와 부피를 줬어? 몰농도 곱하기 부피,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안에 녹아있는 용질 몰수 나오겠네? 이게 딱 보여야 돼요. 물론 리터로 바꿔야죠. 그럼 두 개 곱해봐요. 얼마인가? 0.02몰의 NaOH가 녹아있겠구나. 곱하면 돼요. 몰농도하고 부피 있네? 0.3리터? 그럼 두 개 곱하면 얼마냐 이게? 0.3 곱하기 0.355 0.4 0.035인가요? 맞아요? 저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이만큼 녹아있구나. 그럼 봐요. 0.02몰 녹아 있었는데 0.045몰 됐어요. 얼마를 추가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0.025몰을 추가로 넣은 거구나. 아, 이게 0.025몰이구나. 몰수로는. 그럼 이걸 질량으로 바꾸면 Xg이 되죠. 어떻게 바꿔요? 곱하기 화학식량. 문제에 줬겠죠, 화학식량을. 할 수 있겠죠? 몰농도하고 부피 주면 그냥 곱하시면 몰수예요.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오케이? 할 수 있죠? 자, 이게 조금 익숙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402번. 너무 갑자기 고난도로 가나? 402번. 자, 요거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몰농도가 얘는 2A, 얘는 3A. 문제에 주어진 힌트 좀 보세요. 용매질량분의 용질질량을 줬어요. 용매질량분의 용질질량. 근데 여러분 이 몰농도라는 값은 제가 가를 한번 기준으로, 가의 몰농도가 2A잖아요. 2A. 뭐 부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제가 그냥 1리터 기준으로 잡을게요. 만약에 이 용액이 1리터 있다면 이 안에 용질은 몇 몰 녹아 있는 거예요? 2A 몰 녹아 있다 이 소리죠 지금. 몰농도라는 게 부피분의 몰수인데 용액이 1리터 있다면 이 안에 용질은 2A 몰 녹아 있을 거야 라는 의미 아니에요? 맞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밀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1리터를 1000ml로 좀 바꿔볼게요. 밀도를 이용하려면 얘도 밀리리터로 바꿔놔야 밀도를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내가 이걸 퍼센트 농도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변환을 해볼 거예요. 분모는 지금 용액의 부피죠. 이걸 용액의 질량으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부피의 밀도를 곱해야 되죠. 근데 밀도가 얼마예요? 1.28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얘가 질량으로 바뀌어요. 누구의? 용액의 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분자는 지금 몰이잖아요. 여기다가 무엇을 곱하면? 화학식량, 몰질량 40이라고 주어져 있죠. 여기에 몰질량 40을 곱하면 80A 해서 용질의 질량으로 바뀌는 거예요. 80A 그램. 지금 분모도 질량, 분자도 질량으로 바꿔놨죠. 이해했습니까? 아하, 이게 용액의 질량. 이게 용질의 질량이구나. 여기에 곱하기 100만 하면 퍼센트 농도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뭐죠? 용매질량분의 용질질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용매질량분의 용질질량으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용액에서 용질질량을 뺀 게 용매질량 아니에요? 용액에서 용질질량을 뺀 게 용매질량이잖아요. 분의
용질 질량 80A. 이게 문제에 주어진 힌트 17K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어떤 식인지? 일단 얘를 퍼센트 농도 변환식을 이용해서 분모를 용액 질량, 분자를 용질 질량으로 바꾼 다음 분모 용액에서 용질 질량을 빼면 분모가 용매 질량,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같아져요. 이게 17K인 거죠. 이해하였는가? 안 되는 부분 여기까지. 지금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꾼 거예요. 왜 바꿔야 하죠? 문제에 주어진 힌트가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인데 분자 분모를 다 질량으로 쓰는 건 퍼센트 농도이기 때문에 저 힌트를 이용하려고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변환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몰 농도가 얼마예요? 3A잖아요. 그럼 얘도 1리터로 잡아요. 1리터 1000ml로 바꿔주고 1000ml 안에 3A 몰 녹아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이 분모에는 밀도 곱하고 얘 밀도가 얼마예요? 1.5요. 그러면 1500g 분의 화학식량 40이니까 120A 그램 둘 다 질량이 됐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용액 질량 빼기 용질 질량 분의 용질 질량을 하면 이게 문제에 주어진 힌트 용매 질량 분의 용질 질량이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가와 나를 지금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환해 놓고 요거 분의 요거가 요거 대 요거가 몇 대면 17대 24. 이걸 푸시면 A 값을 구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퍼센트 농도가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지만 주어진 게 용매 질량분의 용질 질량 힌트를 줬기 때문에 용액에서 용질 질량을 뺐어요. 그래서 요거를 17대 24 된다 해서 A 값을 구하시면 A 나오고 그러면 A 값을 뭐 여기든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이게 17K다에 다시 넣으시면 K 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A와 K 나오면 끝난 거죠. 이 문제는. 되셨습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는지 이해했어요? 아, 좀 자지마. 한 사람이 깨면 한 사람이 자고 이거 뭘 돌아가면서 자고 있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꼭 풀어보세요. 꼭. 자, 410번으로 가보죠. 여러분들이 몰농도를 왜 어려워하시냐면 410번에 졸리면 저기 물이라도 먹고 와요, 아저씨. 양쪽 끝에 앉아갖고 지금 양쪽에서 두 분이 쳐자고 있네, 그냥. 자, 요 410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제가 가하고 나까지만 볼게요. 일단 가나. 수용액 1을 만드는 과정까지만 보겠다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1몰 농도짜리 Vml 에다가 물 타서 얼마? 200ml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수용액 1이에요. 그러면 제가 1번 수용액에 대한 몰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번 수용액의 몰농도는 왜 몰농도를 계산할 거냐? 결과에 주어진 힌트가 몰농도라서 그래요. 1번 수용액의 몰농도 M1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몰농도는 무조건 부피분의 몰수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부피분의 몰수예요. 근데 1번 수용액 부피가 얼마예요? Vml 덜어서 200ml 부피 플러스가 도대체 1번 수용액의 부피가 얼마인 거예요? 여러분 부피가 여러 개 나와 있지만 무조건 몰농도에 들어가는 저 부피는 최종 부피. 그래서 물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최종 부피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종으로 부피를 얼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200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2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물 탔으면 200이지. 그죠? Vml 덜었지만 거기에 물 타서 200으로 만들었으니 최종 부피는 200이에요. 따라서 몰농도에 나온 건 최종 부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200. 근데 리터를 쓰잖아요.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왜 10의 마이너스 3제곱 했는지 알죠?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꾸려고 지금 1000분의 1을 곱한 거예요. 원래 분모에는 리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 왜 이렇게 썼냐면 여기 지금 단위가 다 밀리로 통일돼 있잖아요. 분모가 용액의 부피, 분자는 용질의 몰수죠. 용질의 몰수 어떻게 보여요? 용질의 몰수. 여러분
얘 1몰롱도짜리 Vml 썼어요.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곧 최종 몰수죠. 왜? 어차피 용질은 이게 다고요. 나머지는 물로 채웠잖아요. 저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곧 수용액 1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에요. 나머지는 물이니까. 안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몰롱도 곱하기 부피잖아요. 몰롱도 곱하기 부피 1 곱하기 V. 근데 이것도 단위가 밀리리터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V에다가 리터로 바꿔주기 위해 10의 -3제곱. 어차피 제가 속어돼요. 그래서 1번 수용액의 몰롱도는 200분의 V가 돼요. 이해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밀리를 한번 쓸 거면 그냥 전체를 다 밀리로 통일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케이, 됐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해볼게요. 2번. 이번에는 두 번째 수용액. 얘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얘 똑같은 요 1몰롱도짜리 얘를 덜어냈어요. Vml 덜어서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물을 넣어 섞은 다음, 웃긴 게 이렇게 1리터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다시 덜었어요. Xml만큼 다시 덜어서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서 수용액 2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 10부터 써요. 일단 무조건 2번 수용액의 몰롱도 하겠습니다. M2라고 할게요. 일단 무조건 공식에 때려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부피분의 몰수예요, 무조건. 근데 2번 수용액 부피는 대체 얼마예요? Vml 1리터, Xml 100ml. 아, 정신없어. 1번 수용액의 부피는 얼마인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부피는 뭐? 최종 부피.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 만든 게 부피가 얼마냐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만든 게 얼마예요? 100ml예요. 마지막에 만든 게. 덜고 덜어서 마지막엔 100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최종 부피 넣으시면 돼요. 0.1리터. 밀리리터니까. 이것도 제가 10의 거듭제곱으로 써볼게요. 100ml 곱하기 10의 -3제곱. 이거죠. 요까지 이해하였습니까? 자, 문제는 용질의 몰수예요. 자, 이 안에 용질이 1몰롱도짜리 처음에 V리터를 덜었었기 때문에 용질이 처음에 얼마 있었냐면 몰롱도 곱하기 부피해서 여기에 용질 V몰, 물론 10의 -3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이만큼이 있었어요. 1리터에 넣고 물 채워서 1리터로 만들었지만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그대로 이만큼이에요. 어차피 요 안에 있는 용질의 양이 1리터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유지죠? 나머지는 물로 채웠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다시 Xml를 덜어서 썼잖아요. 그럼 봐요. 1리터 있었는데 Xml 덜었으면 전체에 몇 분의 몇을 덜어낸 거예요? 1리터에서 Xml 덜었으면 몇 분의 몇을 덜어낸 거예요? 여러분, 1리터는 1000ml예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1000ml에서 X를 덜었으면 몇 분의 몇을 던 거예요? 1000분의 X를 던 거지, 이 왼수들아. 그러면 이 안에 용질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거에 몇 분의 몇을 덜어낸 셈이에요? 1000분의 X를 덜어낸 셈이에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용질에서 1000분의 X를 덜어내서 100ml짜리에 도로 넣었잖아요. 그럼 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얘를 정리하면 얼마가 되냐면 XV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이게 여기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XV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몰롱도짜리에서 덜어내갖고 거기서 또 덜었잖아요. 덜어낸 게 V 곱하기 10의 -3제곱몰이고 거기서 또 덜어낸 게 그거에 1000분의 X를 또 던 거죠. 그래서 최종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일단 요게 없어지고요. 아, 이걸 없애면 복잡해지나요? 일단 요거를 없애갖고 10xv 곱하기 10의 -3제곱이 되고 100분의 지금 이 상황인 것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 1번 200분의 v하고 2번 요거하고 몰롱도 미가 몇 되면 100대 1이 나오면 되는 거죠. 아까 1번에서 구한 M1과 2번에서 구한 M2의 B가 100대 1이다를 공식에 때려 넣으면 V 전부 없어지고요. X만 남아서 X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몰롱도라는 거는 항상 부피분의 몰수다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 들어가는 부피는 뭐? 최종 부피. 무조건 마지막 부피, 몰수도 마지막 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덜어내고 어쩌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최종이 얼마냐가 중요해요. 이해했어요?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점점 잠이 이렇게 전염되고 있어.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산까지는 안 해드려도 되죠?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덜 걸리는 거 하나만 더 합시다. 정신 좀 차려봐요. 제가 이거 식만 세워드릴 테니. 413번. 이거 진짜 쉬워요. 자, 잘 봐요. 413번. X 몰롱도 A 수용액 250ml, 1.25 몰롱도 B 수용액 Vml에 물을 각각 탔어요. 그래서 물 50ml를 타니까 얘네 둘이 몰롱도가 6분의 5로 똑같아졌어요. 봤습니까? 식 어떻게 세우겠어요? 요 지점에 A 몰롱도와 B 몰롱도가 같다고 식을 세우시면 돼요. 그럼 요 지점에 A 몰롱도는 얼마예요? 몰롱도 무조건 부피분의 몰수라니까요. 요 지점에 A 몰롱도 얼마예요? 부피분의 이 지점에 A 부피 얼마인데? 여러분, A 부피 얼마? 원래 250인데다가 물 50이 더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총 부피 300이죠. 됐어요? 얘 총 부피 300. 물론 밀리리터니까 이게 원래는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야 돼. 몰수면 뭘? 몰롱도 있고 부피 있네? 몰롱도 곱하기 부피하면 몰수 아니에요? 그러면 250x. 이게 얘의 몰수죠. 물론 리터를 밀리리터로 고치기 위해 이거지만 어차피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게 요 점에서의 A 몰롱도죠. 그냥 부피분의 몰수에 갖다 때려 넣은 거예요. 요 점에서의 B 몰롱도는 P 부피분의 B 용질의 몰수지 뭐. P 부피 얼만데? V 밀리리터에 물 50이 더해진 거죠. 그럼 여기 부피 얼마예요? V 플러스 50. 물론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원래는. 그리고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얼마예요? 몰롱도 곱하기 부피. 몰롱도 곱하기 부피. 1.25 곱하기 V. 그래서 1.25 곱하기 V, 원래는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지만 다 어차피 없어져요. 이게 똑같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6분의 5가 나오면 돼요. 안 그래요? 물을 탔어도 용질의 몰수는 처음 그대로니까 분모는 물탄 부피, 최종 부피. 분자는 물타기 전 용질의 몰수. 왜? 물타도 용질의 몰수는 안 바뀌니까. 그래서 얘가 6분의 5다 계산하면 X 나오고, 얘가 6분의 5다 계산하면 V 나와요. 어때요? 어려워요 이게? 됐다 싶죠? 부피는 최종 부피. 물을 탔으면 물 탄 것까지. 하지만 용질의 몰수는 처음 녹아있던 거 그대로야. 물만 탔으면. 왜? 물 탄다고 용질의 양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411번으로 좀 가봅니다. 411. 여러분, 얘 20%짜리 수용액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바꾼 과정이 20% 수용액 Xg에다가 물 50ml를 추가했더니 원하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어쨌든 우리가 쓰는 공식이라고는 몰롱도 공식과 퍼센트 농도 공식밖에 없고요. 이 안에 내가 7분의 6 몰롱도 짜리를 만들기를 원했으니 몰롱도 공식에 한번 넣어보자고요. 7분의 6 몰롱도는 자, 부피분의 몰수겠죠? 부피분의 몰수. 근데 항상 부피분의 몰수 하실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피는 최종 부피. 그래서 결국 최종으로 부피가 얼마냐? 그리고 용질의 몰수는 그래서 그 안에 녹아있는 게 총 몇 몰이냐를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얘 최종 부피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수용액이 Xg이었고 여기에 물 50을 첨가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질량이지 부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20%짜리 수용액 Xg이 부피로는 대체 얼마였을까를 알아야 이 부피에 물을 더해서 최종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맞죠? 부피는 항상 최종 부피가
들어가는 거니까 수용의 질량을 줬지 부피를 알려주질 않았잖아요. 저거 부피로 바꾸라고 밀도 준 거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 얘는요. 밀도분의 질량하고 여기 단위 밀리리터 그대로 따라가요. 이게 부피로 바꾸면 1.2분의 x 밀리짜리였던 거예요. 질량으로는 xg이고 부피로는 1.2분의 x 밀리리터. 수용액. 여기에 물 얼마를 탄 거예요? 50ml를 또 탄 거예요. 그럼 저기에 물 50을 더한 게 최종 부피죠. 안 그래요? 1.2분의 xml 곱하기 물 50. 한 게 최종 부피예요. 이거 단위 밀리리터잖아요. 리터로 바꾸기 위해 10의 마이너스 3제곱 붙어야죠. 이게 이 수용액의 최종 부피. 부피 나왔고 이제 뭐만 나오면 돼요? 수용액 안에 녹아있는 몰수. 근데 수용액 안에 몰수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왜냐? 어차피 용질은 여기밖에 없고 물 50ml는 타봐야 용질의 양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 xg 안에 녹아있는 NaOH의 양이 그냥 최종 용질의 양과 같아요. 그쵸? 그럼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은 대체 양이 얼마냐? 지금 알고 있는 힌트가 %밖에 없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 공식에 넣어서 저 안에 들어있는 NaOH의 양을 구하셔야 돼요. 선생님, xg이 NaOH의 양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 수용액이 xg이니까 물과 NaOH 합쳐서 xg인 거예요. 그 안에 녹아있는 NaOH의 양만 지금 구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퍼센트 농도 공식에 넣어볼게요. 자, 20%는 어떻게 나온 20%예요? 용액의 질량. 용액의 질량이 xg이죠? xg 전체 용액을 덜어낸 거니까. 분의 이 안에 용질의 질량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xg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이 안에 용질의 양 네모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분의 20x니까 5분의 x g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 용질의 질량이죠. 지금 이게 단위가 g이에요. 이게 그대로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물 탔으니까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이걸 몰농도 공식에다 갖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얘는 질량이기 때문에 몰수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야 돼서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 화학식량이 얼마냐고요? 40이라고 문제 줬다니까요. 그러면 화학식량 분의 질량 하면 이게 얼마냐? 5, 4, 20. 200분의 x 몰이 되는 거죠. 5분의 x g인 걸 몰수로 바꿔서 분자에 때려 넣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 x 나와요. 끝. 식이 복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식만 세워놓으면 어쨌든 계산은 되잖아요. 그죠? 분모는 어쨌든 최종 부피가 얼마냐. 분자는 이 안에 그 들어간 용질 몰수가 얼마냐. 이것만 문제에서 구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퍼센트 농도로 구했는데 여기서 구한 건 용질 질량이니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몰로 바꾸어 넣었죠. 요거 계산하시면 x 나옵니다. 끝. 자는 거야 지금? 이해했어요?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x를 구하면 디귿선지가 확인이 될 거고 이거는 x 안 구해도 x를 구해야 할 수 있군요. x를 구하면 이 안에 질량 나오고 요 안에 용질의 몰수도 나오니까 몰농도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xg의 부피? 뭐 이거 문제에 밀도 있으니까 x 나오면 부피분의 질량 해서 몇 밀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x만 나오면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꼭 해보세요. 어떻게 지금 들어갔나 보세요. 몰농도 공식에 무조건 분모는 최종 부피, 분자는 안에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 갖다 때려 넣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꼭 풀어보셔야 돼요. 꼭.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요걸 이제 이용해서 416번 여러분 잘 따라와요. 문제를 잘 보시면 가의 수용액에다가 뭐 물 덜고 어쩌고 해서 요 수용액 하나 만들었고 여기서 만든 수용액을 또 덜어갖고 못하고 타고 해서 최종 얘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보이는 거 없어요? 몰농도하고 부피가 있네? 용질 몰수. 여기도 몰농도하고 부피가 있네? 일단 용질 몰수는 나오겠구나. 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게 있으면 일단 문제가 수월하게 풀린다니까요. 그러면 얘가 최종 수용액이잖아요. 어쨌든 최종 이걸 만든 거잖아요. 최종 수용액 이 0.2리터니까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시면 이 안에 녹아있는 A의 몰수는 0.4A 몰임을 알 수 있어요. 이 안에 A가 0.4A 몰 녹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잖아요. 어쨌든 최종 이만큼 녹아있는 거고, 그리고 이 최종 녹아있는 애가 여기에다가 덜어내서 A를 또 추가해서 만든 게 저거기 때문에 그럼 요 안에 녹아있었던 A는 몇 몰인지 계산해보면 역시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것도 리터로 바꿔야겠죠? 0.2리터 곱하면 요 안에는 원래 0.2A 몰의 A가 녹아있었어요. 처음에 만든 수용액에 물 타서 200ml 만들어 놨더니 이 안에 녹아있는 A의 몰수가 0.2A였고 이걸 다 썼어요? 잘 보시면 200ml 안에 들어있는 게 이만큼인데 200ml를 다 쓴 게 아니라 그 중에 50ml만 덜어서 썼어요. 아까 기억나요? 자, 내가 200에서 50 덜었다요? 몇 분의 몇을 덜었어요? 4분의 1을 덜었죠. 그러면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도 4분의 1만큼 딱 저 안에 덜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 200ml 안에 0.2A몰 들었잖아요. 그럼 50ml 안에 몇 몰 들었겠어요? 4분의 1 덜어졌으니까 0.2A에 4분의 1만큼 덜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는 몇 몰이 들어있냐면 0.2A에 4분의 1배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A가. 그럼 0.2A의 4분의 1이면 0.05A 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 50ml 안에 용질 0.05A 몰. 여기에 이걸 더했더니 총 몇 몰이 나온 거야? 0.4A 몰이 나온 거예요. 그럼 더한 게 몇 몰이라는 소리예요. 0.05A에 얼마를 더해야 0.4A가 되랬어요. 0.35A 몰. 여기 더해진 거예요. 만들어 놓은 수용액에서는 0.05A몰 덜어오고 A를 거기에 0.35A몰 첨가했더니 최종 수용액 안에 0.4A몰이 된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항상 최종에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최종 수용액 안에 이만큼의 몰수가 녹아있었는데 중간 수용액 안에 녹아있는 거에서 4분의 1 덜었으니 0.05A몰에다가 이만큼 첨가해서 0.35A몰 첨가해서 0.4A몰이 된 거구나. 용질의 양만 따졌을 때.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근데 요 두 번째 수용액, 중간 수용액, 요 0.2A몰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가에서 온 거예요. 그죠? 가가 원래 A 3g 있었는데 이게 물에 녹여서 100ml를 만들었고 웃긴 건 이 100ml도 다 안 썼어요. 100ml 만들어 놓은 후 얼마를 덜어내서 이 중에 50g만 덜어내서 만든 게 중간 수용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50g 안에 들어있었던 용질이 0.2A몰이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물로 채웠으니까.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따라왔어요. 그러면 원래는 3g 녹아 있었는데 100ml당 이 중에 50g을 덜었어. 여러분 이거 몇 분의 몇을 덜어낸 거야? 아이쿠 단위가 다르네. 2분의 1을 덜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밀리리터고 얘는 그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위를 통일해야죠. 그럼 둘 다 질량으로 바꾸든가 둘 다 부피로 바꾸든가 해서 몇 분의 몇을 덜어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 밀도가 주어져 있거든요. D라고. 그럼 제가 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볼게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예요. 얘 100ml 곱하기 밀도 D를 하면 이게 질량으로 바뀌어요. 100ml에 해당하는 질량이 100dg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dg에 3g 녹아 있는데요. 이 중에 얼마만 덜었어요? 50g 덜었어요. 어허! 100d에서 50을 덜었으면 몇 분의 몇을 덜어낸 거예요? 100d분의 50을 덜어낸 거죠. 이해했습니까? 지금 따라왔어요? 100dg에서 50g 덜었으면 100d분의 50을 덜어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라? 여기서 여기로 올 때 100d분의 50을 덜었으니 100d분의 50이면 2d분의 1이잖아요. 2d분의 1을 덜어낸 거죠. 그럼 용질도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얼마가 덜어져요? 똑같이 2d분의 1이 덜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체 용액 더러운 비율만큼 용질도 덜어내지는 거예요.
용액을 2D분의 1배 덜었으니 용질도 2D분의 1. 그래서 실제 요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은 2D분의 3g인 거예요. 질량으로는. 이해했습니까? 2D분의 3g에 그걸 몰수로 바꿨을 때 0.2Amol이 된 거죠. 자, 그래서 2D분의 3g이 몰수론 0.2Amol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긴 Wg이잖아요. Wg에 해당하는 몰수는 0.35Amol이네. 이게 같으면 되죠. 왜냐? 어차피 같은 용질이니까 질량과 몰수가 비례하거든요. 2D분의 3g이 0.2Amol이면 몇 g이 0.35Amol인가? 이거를 W에 대해서 풀면 답을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거꾸로 따라가면 되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용질이 몇 몰 몇 몰 녹아 있었네? 근데 이게 어디서 몇 분의 1 더러운 거니까 이 안에 몇 분의 1이 들어있겠구나. 이걸 이용해서 세운 비례식이에요. 이해했어요? 3g에서 몇 분의 1 덜어냈으니 중간 수용액에는 2D분의 3g이 녹아있는데 그게 몰수로는 0.2Amol이었어. 그럼 두 번째로 첨가한 Wg은 몰수로 0.35Amol이니 이게 A와 D로 표현하면 몇 질량이 얼마겠구나. 이거 표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A는 다 없어질 거고 D로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식이 복잡해 보여서 그렇지 일단 세우는 것 자체는 한정된 식으로만 세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아이고 여기까지네요.